네, 반갑습니다. 자, 잠시만요. 지금 필옵틱스라는 종목이 지금 이런 틱 흐름 그리고 지금 분봉상 요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공략을 해 보려고 뒀었던 종목인데 네,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요게 오늘 필옵틱스가 요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요런 틱의 눌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휙 흘러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장 초반에 매매를 했던 종목들, 어제는 제가 영상을 어제 애기와 좀 같이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피곤해서 좀 하질 못했었습니다. 좀 쉬었어요. 컨디션 관리를 좀 쉬었고요. 아무래도 좀 일요일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주말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이번 주말이. 여기 좀 미리 켜놨어요. 이제 이게 레드불 PPT 자료입니다. PDF 자료인데, 목차 페이지. 레드불 를 기본 원리를 좀 활용을 해서 이번 레드불 강의 때는 생명선과 지뢰 시그널,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요거를 좀 결합해서도 설명을 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드렸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단타 데이 트레이딩 할 때에도 레드불의 기본 원리, 레드불에는 시세의 기본 원리가 다 담겨 있다. 그래서 단타 데이 트레이딩 할 때 레드불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해서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유튜브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고, 지금도 한번 보면 레드불 수강하신 분들은 그냥 이런 자리죠. 지금 레드불 관점에서 레드불 수강하신 분들은 딱 지금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곳에서 뭐 의미 있는 시가를 좀 재돌파하는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명선에서의 흐름이라든지, 그럴 때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소니드는 6.38%로 시간에서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요게 오늘 나온 모멘텀으로 급등했던 건 아니에요. 어제는 보시면은 소니드가 시간에 거래가 됐을 때, 동시효과 장 마치고 국방부, 이렇게 디펜스 코리아, 그러니까 무기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드론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영향을 좀 받아가나 해가지고 이제 뭐 제이시안 시스템이라든지 코콤이라든지 요쪽에 이제 같이 좀 넣어놨었는데, 뭐 그 이전에는 또, 로봇 관련해서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로봇 관련해서도 있고, 지금 드론 관련해서도 지금 무인항공기 요쪽에서도 볼 수 있겠고, 지금 보니까요.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 재생 사업 추진 이런 부분이 오늘은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전에 뉴스들이 쭉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눈이 갈 수밖에 없었고, 시간에서 특히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이 신규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기회가 없을 수 있다.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또 참 많이 드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갭을 좀 높게 띄웠다라고 해서 무조건 급등한다? 아니에요. 오히려 통계를 좀 쌓아보면 오히려 갭을 띄우고 쭉 그냥 잠대 음봉을 만든다든지 그런 모습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 한신기계도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 지금 갭을 높게 띄웠지만 갭이 시가가 14%지만 그냥 쭉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오늘 레드불로 좀 본다면, 자, 의미 있는 시가에서의 어떤 레드불은 보이진 않고요. 일단 돌파를 좀 시도했다가 그대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좀 기다려야 되는 구간에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거 이제 레드불 교육방인데, 어제 막바지에 요렇게 말씀드렸거든요. 3시 12분에, 어제예요, 어제. 동아프리카에도 K 원전 깃발. 이게 어제 오후에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뉴스만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일봉 차트, 그러니까 차트가 좋은 종목들, 그리고 이제 돈이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BHI,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볼까요? BHI라든지, 요것도 결국에 시간의 특징주였는데 오늘 갭만 띄우고 밀리고, 어제 보시면 그죠? 어제 흐름입니다. 올라온 모습이고, 일봉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네, 어제 생명선을 오랜만에 재돌파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BHI도 흐름이 좀 좋았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최근에 좀 보여요. 최근에. 요 생명선 아래에서도 레드불 시그널이 좀 잡혔고, 역시 요 종목도 정말 오랜만에 생명선을 재돌파를 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섹터, 원전 테마를 대표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오랜만에 생명선을 또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요거 원전 쪽에 또 무슨 뉴스가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는 일단 항상 차트가 좋아야지만 그 다음 것을 봅니다. 실적이 좋은지, 재료가 있는지, 수급이 뭐 좋은지. 그래서 일단 차트 흐름이 그랬었고, 갑자기 이쪽으로 갑자기 설명이 됐는데, 한신 기계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던 게 일봉 차트가 좋은 상황이 아니었고요. 에너토크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아예 일봉 상황도 너무 차트가 이뻤어요. 애초에 기존의 생명선을 좀 뚫어주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래서 에너토크는 급소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주도를 한 건 아니에요, 시간에서. 하지만 거의 뭐 5% 상승을 했고, 역시 오늘 시가 갭을 뭐 그대로 출발했네요. 4.95%. 근데 요것도 소니드와 차이가 뭐냐면 결국에 그날의 중심이 되는 거, 생명선. 그러니까 그날의 생명선은 데이 트레이딩 할 때 시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소니드는 역시 시간에서 올랐었고, 그 다음에 갭을 좀 띄운 다음에 밀렸지만 지금 원전주는 그 아래에서 계속 머물고 있어요. 시가 아래에서 머물고 있고, 그럼 요거는 그 아래에서 어떤 의미 있는 모습들이 나와줬을 때 시가 아래지만 또 공략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가를 재돌파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전에 어떤 새로운 모멘텀도 터졌고, 그래서 더 주목을 했고,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레드불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돌파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중요한 시간을. 그래서 이제 베팅을 한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주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만 드린 게 아니라 뭐 과거에도 쭉 드렸던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필 옵틱스 많은 복귀를 해보면 결국에 내려왔어요. 아까 틱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틱으로. 그죠? 그러니까 틱이든 내가 좀 내 입맛에 맞는 뭐 분봉이든, 뭐 분봉에서도 사실 주가가 갑자기 쫙 올라가 버립니다. 단기간에 8%가 뭐 여기서부터 본다면 5% 이상 올라왔어요. 그런 자리에서 잡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잡았을 때보다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뭔가 좀 의미 있는 시가 라인에서 좀 크게 올라가지 않았을 때, 그런 자리에서 의미 있는 모습을 보였을 때라든지 이격이 벌어졌을 때 잡으면, 급등할 때 잡으면 그 급등세가 끊기면 재빨리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매매가 가능하면 뭐 트레이딩을 뭐 이게 높은 자리에서도 하면 되는데, 아무튼 저는 많은 이제 뭐 통계를 쌓고 복귀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지금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모양새에서의 베팅은 결국에 그 통계값이 어떻다? 내려갑니다. 그럴 확률이 좀 높았기 때문에 기다렸고, 또 기다리니까 뭐 또 요 자리에서 좋은 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고점 대비해서는 덜컥 잡았으면 그냥 그대로 손실이에요. 그죠? 이전 고점을 명확하게 좀 뚫어내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쭉 빠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장 초반에 또 일단은 소니드는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오늘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를 잡아가지고 제가 이제 일단 요 자리에서 좀 베팅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베팅을 한 거는 요 자리는 레드불 시그널을 또 확인을 한 겁니다. 소니드. 오늘 좀 아쉬운 게 퍼스텍. 제가 이제 퍼스텍을 좀 트레이딩을 하질 못해서 좀 아쉬운데, 일단 오늘 장 초반에 쭉 매매했던 거부터 먼저 볼게요. SAMG 엔터. 자, SAMG 엔터도 제가 이제 교육방에서는 요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이제 소니드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쭉 보시면 오늘 근데 저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미 제 강의를 다 수강을 하신 소니드 요건 미리 또 진입을 하셨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매매를 계속 하신 것 같고, 자 오늘 레드불 검색에 좀 포착이 된 종목이 MD 스테크는 근데 제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무상증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한번 좀 말아 올리는지 뭐 볼 수는 있겠는데요. 요거는 일단은 갭을 고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패스를 하고요. 퍼스텍, 에코플라스틱은 한번 좀 찔러봤다가 제가 나왔었고, 퍼스텍 같은 경우는 애초에 어제 좀 말씀을 드렸어요. 퍼스텍은 보시면 여기 이게 이제 어제 말씀드린 코멘트거든요. 퍼스텍은 갭된 음봉, 내일 음봉 먹고 레드불 시그널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처럼 레드불을 수강하신 분들은 제가 뭐 말씀드렸겠지만 이러한 흐름은
그러니까 레드벨 기본 원리를 알아야 조건 검색기에 나오기 전에 미리 좀 종목을 꼽아서 이거는 좀 이러한 시나리오로 좀 가면 내일 좀 공략을 해 봐야겠구나. 내일 여기서 양봉 흐름이 만들어지면 레드벨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자리구나를 미리 좀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레드벨 기본 원리를 알면.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 중간에도 교육방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저는 좀 매매를 못했습니다. 요 구간에서 봤다가 주문을 넣었지만 뭐 아쉽게 좀 체결이 안 되고 그 이후에 좀 슈팅이 쭉 나와가지고 좀 기다려 보다가 결국에는 좀 놓쳤어요. 그래서 뭐 저는 좀 트레이딩을 못했는데 아무튼 퍼스텍은 드론 관련해서 또 볼 수가 있겠고, 과거에 역시 어제부터 좀 움직임이 있는 삼성 로봇 관련해가지고도 과거에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런 와중에 차트가 좋았어요. 그 첫 번째 단추가 요거였다. 요거 일단 좀 더 설명드리면, 일단은 시가 갭이 요게 7%예요. 7%.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일단 장대양봉 개인들이 만들 수 없는 캔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갭을 7% 이상 띄웠다. 요것도 개인들만의 힘이 아니라고 깔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이 기준봉이 나왔을 때,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는 주목을 해볼 수 있겠고, 그죠? 요런 캔들이 나왔을 때도 주목을 해볼 수 있겠죠. 요 종목이 이때 기준봉을 만들어냈지만 주가가 밀려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거래대금이 가장 중요한 보조지표가 되면 안 되고, 일단 차트 상황에서 이 가격 차트 있죠. 가격 차트 안에서 어디까지 지켜야지만 그 흐름이 좀 이어질 것인지 볼 것인지, 이런 기준이 가격 차트에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5일선도 깨지고 뭐 맥점도 깨지고 다 깨졌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요 캔들부터는, 요 캔들 이후부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살짝 아쉽죠. 아무튼 최근에 이제 드론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고, 오늘은 아마 삼성 로봇 요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나온 뉴스는 따로 없습니다. 요것만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휴림 로봇도 일단 이건 1분봉 상황인데요. 1분봉 상황에서 역시 지금 요 앞전에 요런 자리들을 뚫어줘야겠죠. 지금 요 자리가 딱 중요한 자리네요. 그죠? 지지, 저항, 뭐 이런 라인들이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다가 머치할 수도 있겠고 한데요. 일단 요거는 이제 1분봉의 모습이고, 3분봉의 모습으로는 이제 뭐 체크를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암흑기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좀 재돌파하는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휴림 로봇은 제가 요 계좌가 아니라 이제 다른 계좌로 어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요것도 조금 아쉬웠는데, 요거는 이제 어제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뭐 1분봉으로 볼게요. 뭐 3분봉으로 봐도 되고 1분봉으로 봐도 되고요. 어제 그러니까 레드벨 교육방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계신 분들이 다 기본 특강 수강하시고 특별 강의까지 다 수강하신 분들만 계세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다루는 부분들도 그냥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어제 한번 매매 복귀하고 그냥 영상 마칠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공략을 요 구간에서 했다가 요 눌렸을 때 했다가요 정리를 했어요. 일단 1분봉상에서 좀 밀려났어가지고 일단은 올라올 때 정리를 했고, 3분봉으로 보면은 요 자리가 요 자리네요. 그러니까 3분봉 상에서 지뢰 시그널이 떴다가 그걸 덮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자리에서부터는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건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다 까고 나면 누구나 여기서 공략을 하면 되겠네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뭐 지금도 움직이고 있지만, 그죠? 지금도 이렇게 돌파를 하고 있지만, 이게 결국에 돌파를 해서 멋진 흐름이 나와줄지 아니면 갑자기 또 흐름이 꺾일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대응을 해준 거예요. 요 당시에는 저는 1분봉을 보고 좀 진입을 했다면, 이게 지뢰 시그널 뜨니까, 일단 지뢰 시그널은 경계해야 될 시그널이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진입을 했다가, 또 요 생명선 위에서부터 잡아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체결이 됐었는데, 정리를 해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게 지뢰 시그널 먹으면서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느냐, 레드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생명선을 딱 살리는 흐름이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베팅을 하기 시작했고, 그 흐름이 이어지니, 그리고 또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어제 교육방에 막 설명을 드렸어요. 요런 자리 이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좀 나와줘야 좋다라고 했는데 바로 좀 흐름이 나와줬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좀 챙기면서 또 추가 매수했다가 뭐 이렇게 대응을 했었는데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슈팅이 나와줬을 때 저는 그냥 좀 다 챙겨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엄청난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신규로도 좀 공략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 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어제 종가 대비해가지고 한 뭐 5% 이상권에서 저는 또 다 챙겼는데 또 추가적인 슈팅이 나왔고요. 뭐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라인들을 좀 소화해 나가는지 뭐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한다면 뭐 볼 수 있는 뭐 그런 자리에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뭐 제 영상을 정말 많이 보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야 또 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엄한 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시달리 주다가 좀 빠지고 있는 종목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솔트룩스 한번 볼게요. 솔트룩스 그냥 마냥 솔트룩스도 일봉 차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게 고점을 뚫어냈는데 소화하지 못하고 채했어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부터는 애초에 볼 필요가 없고 이미 요거는 지금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시가와 전일 종가 위에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일단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 아래에서 일본 흐름을 보면 좋아 보이는데 네, 지금 차트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종목이고 그런 와중에 이제 뭐 이런 캔들은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죽은 건 아니어서 또 오늘은 이런 음봉 조정이지만 내일 또 시세가 이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자리에 있는데 엄한 데서 놀지 마시고 추세가 좋은 그런 종목에서 이렇게 좀 매매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또 매매 복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퍼스텍은 또 뭔가 움직임이 그죠? 어느 순간 확 들어 올려줘야 돼요. 여기서도 어느 순간 확 들어 올려줘야 돼. 갈자리선 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딱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트레이딩은 사면 올라야 돼요. 샀는데 떨어진다. 그거는 내 매수 타점이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투자와 트레이딩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주식을 통틀어서 뭐 단타 그리고 트레이딩을 하는 매매를 하면서 주식 투자 그러니까 그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와 트레이딩은 전혀 다른 영역이고 아예 달라요. 그래서 그냥 쉽게 순서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트레이딩은 기다렸다가 올라갈 타이밍까지 기다렸다가 올라갈 만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슈팅이 나와줘야 됩니다. 내가 공략했는데 지지부진하거나 빠지면 그건 아닌 거예요. 나왔다가 또다시 제대로 된 시그널에 베팅을 하시면 되는 거고 투자는 사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사놓고 투자는 시장이 알아봐줄 때까지 지금은 빠지고 있지만 또 투자와 트레이딩은 다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정도 하고 영상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 녹화 버튼 누르자마자 어쨌든 슈팅이 나왔거든요. 지금 다시 녹화 버튼을 그래서 눌렀어요. 포커스 흐름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러면 무작정 뭐 물타기를 해서 지금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됩니다. 요거 저 같으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피롭틱스였나요? 피롭틱스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죠. 피롭틱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슈팅이 줬을 때 이런 이전 고점 영역대에서 또는 돌파를 하자마자 뭐 이런 자리에서 매매가 되면 그러니까 발산을 했을 때 매매가 됐을 때 떨어지면 손절폭이 커요. 손절폭이 커요. 근데 뭔가 그 아래 자리에서 뭐 이평선이 수렴해 있다거나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설령 떨어지더라도 좀 반등을 줄 때 빠져나온다거나 손실폭을 좀 짧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중요한 자리를 다시 한번 재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요게 바로 그냥 정말 욕 나오는 흐름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신규로 잡아 들어갔더라면 즉 뭐예요? 발산을 했을 때 주가가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5일선 그 위에서 이전 고점 영역대에서 베팅이 들어가면 이런 폭포수가 재수없게 만들어지면 손실폭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게 싫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이게 정적을 코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정적을 코앞에 정적을 좀 앞두고 있을 때 아니면 이전에 이렇게 좀 이미 움직였다가 다시 한번 좀 정고점을 향해서 간다라든지 이런 고점 영역대에서는 그냥 매매를 하지 말고 저도 매매 안 했습니다. 저도 매매 안 했어요. 설명을 막 드리다가 매매 안 했어요. 그냥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주고
그리고 요 이평선, 특히 이제 생명선과 오일선이 좀 조밀조밀, 그런 자리에서 비팅이 매수 타점이 들어가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이게 확 떨어졌을 때에도 뭔가 이제 뭐 본절선에서 끊어낸다거나, 손절 폭을 좀 짧게 가져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 말씀을 예전에도 드렸지만, 지금 퍼스트 때 제가 영상 끊고 이제 영상 좀 올리고 좀 쉬어야겠다 라고 하는 찰나에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져가지고, 네. 아무튼 지금은 이런 흐름에서는 더 빠져도 할 말이 없어요. 물론 다시 한번 또 살려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방금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면 안 하는 거예요. 모르면 빠져나올 수 있을 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는 건 하지 마시고요. 아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모르는 건 하지 말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네,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